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4단원 광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빛으로다가 뭔가를 이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합성을 간단하게 좀 써보면은 이산화탄소하고 이제 물이 결합을 합니다. 어디에서? 식물체 내에서요. 식물 잎 있죠? 잎에서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라고 하는 기체도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뭐가 필요합니다. 이제 빛 에너지를 이제 주의를 받아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산소 기체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광합성하면은 이제 요러한 이제 수식 같은 거, 요런 거를 딱 떠올려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제 광합성에서 필요한 물질이고, 그 다음 필요한 에너지는 빛 에너지고, 나타나는 광합성 결과 나타나는 산물은 포도당과 산소고,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 일단은 뭐 식물에서 일어나니까 식물의 줄기를 좀 한번 요렇게 좀 그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쭉 좀 나와가지고 잎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잎을 요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뭐 땅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식물잎에 정확하게 어디에서 이제 이러한 광합성이라는 게 일어나느냐? 식물잎에 엽록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엽록체 하는 조그만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엽록체 안으로 일단은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이산화탄소하고 이제 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식물 잎에 여기 밑에 잘 보시면은 구멍이 좀 나 있습니다. 물론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 구멍을 우리가 이제 기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있던 게 식물 잎 쪽으로 들어와서 엽록체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물이죠, 그쵸? 물은요, 식물이 이제 뿌리를 통해서 이제 물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물이 이제 쭉 올라와요. 물이 쭉 올라오는 요 길을 갖다가 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물관이라고 부릅니다. 물관. 그래서 이제 물관으로 쭉 물이 타고 와가지고 여기 식물 잎 쪽으로 요렇게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과 이산화탄소는 각각 이제 기공과 그리고 이제 뿌리를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빛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빛이 들어와요. 빛이 쭉 들어오는데 여기 엽록체 안에 빛을 흡수하는 게 있습니다. 빛을 흡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또 이름이 뭐냐면은 엽록소입니다. 엽록소. 이 식물 잎이 좀 초록 색깔이잖아요. 그쵸, 보통. 그래서 이제 초록 색깔인 이유가 바로 이 엽록소 때문에 이제 초록 색깔입니다. 엽록소가 이제 초록 색깔의 어떤 색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엽록소 때문에 이제 식물 잎이 초록색이 된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고, 이 엽록소가 무엇을 흡수한다? 이 엽록소가 바로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빛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결국에는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빛 에너지를 흡수한 엽록소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뭐를 이제 만드느냐?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합쳐져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다? 포도당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포도당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도 만들어진다요? 이제 산소도 만들어진다.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만들어진 산소는 다시 또 아까 이제 이산화탄소랑 비슷하게 식물 잎 밑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기공이라고 하는 기공이 뚫려 있는데 이 기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 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포도당 같은 경우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1차적으로 식물잎에서 만들어지는데 요것이 이제 낮에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바로 즉시 녹말 형태로 전환이 되어서 식물잎에 많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광합성 산물에 이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고요. 보통 교재에 이제 포도당까지가 이제 광합성인 건 맞고, 근데 이제 여기 화살표 있고 이제 녹말로 써 있는데 요것은 이제 저장하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또는 물에 잘 녹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식물체 잎에서 포도당으로 만든 다음에 낮에는 보통 이제 녹말로 전환된 상태로 이제 저장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녹말이 이제 먹을 거예요. 먹거리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런 일이 식물체 잎에서 엽록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요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이산화탄소의 농도하고요. 그 다음에요, 빛의 세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도, 요거 세 가지인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보통 이제 그래프로 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광합성, Y축을 이제 광합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축을 갖다가 이제 온도가 아니라 이제 이산화탄소부터 해볼까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라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당연하지만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광합성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이산화탄소 없으면 광합성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필요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필요한데 얘네가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많으면은 광합성도 잘 됩니다. 그렇죠? 많으면 잘 돼요. 근데 한없이 잘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한계치가 있어요. 얘가 결국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가지고 광합성을 하는데 이게 뭐 한계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비유를 들자면은 여러분들도 뭐 밥 한 공기 먹으면 밥 반 공기 먹으면 좀 배고프죠. 그럼 밥 한 공기 먹으면 좀 배가 부른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이거 잘 먹는다 하고서는 여러분들한테 밥을 한 100공기 줘봐요. 100공기 주면 100공기 여러분들 다 먹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먹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도 일정량 이상 있으면 광합성을 잘하지만 그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더 이상 광합성량이 막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한 공기, 많으면 한 2공기까지 먹어도 100공기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다 쓸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광합성하고 또 이제 뭐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은 광합성과 이제 빛의 세기 하고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빛의 세기. 근데 요것도 이제 요거랑 이제 비슷한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빛이 없으면은 아무리 이산화탄소와 물이 많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은 광합성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단 빛이 필요하고요. 빛이 적당히 세주면은 세줄수록 잘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의 세기가 일정량 세지면 광합성이 잘 되는데 이것도 한없이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얘네도 이제 한계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세다고 무조건 엄청나게 강하다고 최대한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필요하죠. 얘네들이 적당히 있는 상태에서 빛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계치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네들은 같은 그래프로 좀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인데요. 온도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Y축을 갖다가 광합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축을 갖다가 이제 온도라고 했을 때 요때도 이제 한계치가 있는데 보세요. 일단은 너무 추우면 안 됩니다. 추우면은 너무 이게 그냥 겨울 영하 20도 이렇게 돼봐요. 그럼 광합성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적당히 좀 따끈해야 잘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다가 이렇게 보통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온도가 높으면은 광합성이 잘 되긴 합니다. 잘 되는데 일정 온도를 벗어나면은 너무 뜨거워버리면은 광합성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약간 한 40도 정도 되면은 한 38도, 40도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울 때 그때는 잘 되지만 온도가 만약에 한 100도, 200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도, 200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뜨거워서 말라 죽어요. 그렇죠? 아니면 불타버릴 수도 있으면 너무 뜨거우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도 이제 한 일정 온도가 될 때가 이제 최대치고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온도냐면은 한여름에 정말로 우리는 이제 더워서 그냥 밖에 나가기 싫어할 때 그 온도 있죠. 더울 때 한 40도, 30도 후반 때 그때 이제 광합성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여름 이제 곧 오겠네요, 여름이. 그때 이제 쫙 폈을 때 광합성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그것보다 높아도 광합성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용어들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조금 주의할 게 일단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염록체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염록소가 이름이 비슷한데 염록소는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놈이에요.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염록소랑 이렇게 합치는 건 아니고
얘와 얘가 비대너지를 이용을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라는 거 좀 기억하세요. 요거 두 개 이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고 요거 전체는 잎이고 잎. 그래서 요거들 잘 기억하시면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